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수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갈래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직권남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직권남용은 뭐 그렇게까지 큰 지금 의미가 있지는 않고 내란죄 이게 적용이 될 거냐 말 거냐 요게 이제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형사법에 형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요소이고요. 반대로 이제 그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탄핵과 관련된 이제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대통령의 지금 이제 사법 절차는 두 가지다. 하나 같은 경우는 내란죄가 적용이 될 거냐 말 거냐 요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둘째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요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헌재 지금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재판관 임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상치 못했던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대통령이 지금 이제 직무 정지의 상태이지 권리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갖다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많은 지금 법조계 전문가들은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헌재가 6명인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탄핵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6명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을 할 것인가? 단 한 사람이라도 기각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린 것 같아요. 만약에 6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봤을 때는 탄핵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반대 표시를 내면은 대통령이 진짜 어떻게 되는 겁니까? I'll be back. I'll be back이 아니라 I'm back 되는 거죠. 그렇죠? 나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과연 민주당이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게 이제 두렵고 떨리다 보니까 6명의 체제에서는 안 되고 무조건 3명을 더 임명해 가지고 9명의 상태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3명을 더 추가시켜야 된다. 이거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좀 빈약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3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국회 추천 몫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몫이기 때문에 국회가 추천하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그냥 임명했던 것이다. 형식적으로 임명했던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국회가 임명하면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그냥 뭐 헌시창처럼 그렇게 그냥 허수아비 같이 서 있는 것이다. 이거를 동의할 수 있는 헌법학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좀 말이 안 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논란이 꽤나 지금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아마 탄핵 여부까지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I'm back 이런 어떤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내란죄 여부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일단 내란죄 여부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그 변호인단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충심으로 대통령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란다. 보수 정부가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좀 듣기 싫은 소리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대통령 옆에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있는 그 인간들이 대통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배신을 때릴 법한 인간들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이번에 자기가 이제 셀프 변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배경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부장판사분이 뭐라고 이번에 얘기했습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뭐 국민들한테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겠다 그런 어떤 의사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뭐 때문이었다? 변론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렇게나 대통령 앞에서 한 자리 해먹고 뭐 제가 굳이 이름 얘기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 타이틀 가지고 친윤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해먹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한사코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거절하고 대통령과 어떻게든지 간에 엮이지 않게끔 그렇게 배신을 때려가지고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셀프 변론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방송하면서 대통령 팔아먹고 그리고 또 변호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나 무슨 뭐 슈퍼챗 땡겨 먹고 있는 그 인간들이
정작 대통령에 대한 변론하겠다고 나섭니까? 안 나서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거 괜히 엮이면은 자기 앞으로의 커리어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 방통위원장이었던 김홍일 위원장이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변론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분이 맡으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어쩌겠습니까? 저라도 나서야죠. 이 말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라도 나서야죠. 오죽 주변에서 대통령의 그렇게 피까지 빨아먹던 인간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자기가 나서야 되겠냐라는 자주 섞인 이 메시지가 참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그리고 원래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변호단에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예상이 됐던 사람이 민주평통 출신의 이제 그 석동현 변호사, 대통령의 이제 뭐 수십 년 직위, 뭐 20년 직입니까?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들어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분은 일단 고문으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분이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이 안 될 것이고 법정에 가가지고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다. 내란죄가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근거가 차고 넘친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지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민주당 사람들과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언론들이 대통령의 내란죄가 뭐 확실시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겁니다.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대통령의 내란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석동현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 그러니까 이제 국가 비상사태였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국가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 그거를 누가 판단하는 거냐? 그 주체는 누구냐?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비상사태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주체는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권한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인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가지고 계엄을 선포한 것인데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란죄가 성립이 되거나 불법이 될 수는 없죠.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법 자체가 위헌이란 뜻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석동훈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국가 비상사태라고 받겠냐. 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았다라 그래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라 그래가지고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해가지고 그냥 반란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제 그 내란죄가 적용이 됐던 케이스가 이석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완전히 그 빨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석기 같은 경우는 내란죄가 적용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석기가 했던 거는 뭐예요? 아로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KT를 무슨 뭐 점령하고 수도를 끊고 전기를 끊고 뭐 이런 것들, 국가를 갖다가 국기 자체를 문란하게 만들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내란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인데 과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석기가 있었던 그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 정말로 국헌 자체를 문란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국헌문란을 시켜 가지고 북한에게 뭔가를 넘겨주거나 외세 어떤 그 침입 같은 거를 허용을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가? 라고 한다면 그 목적성에서 이미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목적 자체가 국헌문란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가 적용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상식이라고 석동원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조사청문 절차 이런 것도 지금 하나도 없고요. 사법적으로 지금 뭐 어떠한 사실관계도 확인이 된 게 없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절차적으로 굉장히 하자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당할 수가 있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를 우리가 봤었을 때도 뭐 세월호 사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가짜 뉴스 같은 게 난무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뭐 비아그라가 됐다라는 등 무슨 뭐 미래설이 됐다라는 등 별의별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저질스러운 얘기들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됐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이 됐던 거를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런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고 내란죄 여부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나오지는 않는 상태에서 여론몰이에 입각해가지고 또다시 8년 전과 마찬가지로 탄핵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똘똘 뭉쳐가지고 가짜 뉴스를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8년 전이 또다시 반복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겠죠. 왜? 그 결과는 문재인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누가 등장하게 되니까 이재명이 등장하게 되니까.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감정에 입각해가지고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감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어. 이런 식의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내란죄가 적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